아무거나 없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주문하고 딱 돈을 내려고 했더니 돈을 안 받는다는 거야. 그래갖고 왜 그랬더니 뒤쪽에 무슨 카드가 있대요. 네. 알고 봤더니 그 경기 날 매치데이 날에는 거기서 뭐를 사 먹으려면은 경기 하기 전에 그러니까 주요 근처에 이런 뭐 박스들이 있는데 거기서 현금을 내고 뭐 카드를 줘요. 그럼 그 카드로 결제를 하는 거야. 버스 카드 그렇지, 충전하듯이. 그런 식으로. 근데 그 카드가 어. 뭐 이제 뭐 5유로, 10유로, 뭐 15유로 이렇게 단위가 있는데 네. 걔네가 되게 상술이 좋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결국 뭐 카드를 사긴 샀으니까요. 정말 내가 상술이 좋다고 느꼈던 게 예를 들어서 가장 최소 단위가 5유로야. 네. 5유로인데 핫도그랑 음료수 한 잔을 먹으면 둘이 합쳐서 한 4유로 정도 돼. 남는구나. 1유로 정도가 나와요. 1점 몇 유로가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죠. 왜냐면 카드도 일단 있고 기념이 될 만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도 그걸 기분 좋게 그냥 그걸로 결제할 수 있고 카드는 자기가 갖는 거고 구단 입장에서는 관중이 몇 명인데 그쵸. 거기서 한 1유로씩, 명씩만 1유로씩만 해도. 남겨봐도 그게 플러스로 얼마예요. 그러네. 그거 딱 보면서 얘네 되게 머리 좋다 그런 생각을 좀 상술. 했었죠. 근데 진짜 관객 입장에서 좋겠네요. 이렇게 관광하러 온 사람들도. 그거 진짜 안 잊어버리려고 내가 그날 차 챙겼는데 그 다음날 잊어버렸어. 호텔에 놓고 왔어. 그리고 저희 말씀하시는 도중에 지금 분석가님이 제 콜라 막 맘대로 드시고 제 콜라 아니에요? 이거 제 거예요. 맞네. 간접. 죄송합니다. 제 콜라인 줄 알았어요. 진짜. 여친 있는 사람이 헐 얼굴 빨개졌다. 우와. 네. 죄송합니다. 네. 사과드릴게요. 나중에 콜라 아마 사주세요. 보고 있을 텐데. 확인 사살에 다시 마셔 그러면. 그러면 미넨 독주 체제 이렇게 두 분 다 네. 동의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도르트문트는 좀 이번 진짜 지난 시즌에 너무 네. 힘들었어가지고. 뚜르뚜. 지난 시즌 말씀하세요. 지난 시즌 도르트문트는 시즌 초반부터 되게 좋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몇몇 선수들 핵심 자원들이 되게 부상으로 빠져 있었고요. 로이스, 뭐 흠멜스, 균도가 다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올 시즌은 이런 선수들이 다 전열에 고스란히 있어요. 그리고 최근 5경기 프리시즌 성적만 놓고 보더라도 전승에 실점이 없어요. 물론 다들 하위 전력들, 2부 리그, 3부 리그 클럽들을 상대로 했지만 네. 일단 경기 운영 능력 자체가 되게 매끄러워졌고요. 네. 그다음에 투엘 감독, 이번에 신인 감독이죠. 투엘 감독. 네. 네, 투엘 감독이 다양한 전략적 가짓수를 꺼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뭔가 이렇게 이빨이 맞지 않는다, 퍼즐 조각이 맞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고요. 네. 아마 다음 시즌에도 아우바메양 선수가 제1 공격수로 일선에 설 것 같은데 투엘 감독이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투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제 투톱의 짝으로는 이제 로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 로이스와 아우바메양 이 두 선수는 경기장 밖에서의 케미도 되게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경기장 밖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콜라 맛이 어떤가요? 콜라 맛은 콜라 맛입니다. 네. 일단 두 선수의 케미가 좋다고 네. 그러는데. 그리고 저번 시즌 저번 시즌 말씀하세요. 저번 시즌 마인츠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네. 물론 되게 임대 이적하고 몇 경기 못 치렀어요. 이 네. 선수가.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부상 때문에 되게 공백 기간을 많이 겪었거든요. 네. 호프만 선수인데 이 선수가 올 시즌 팀에 합류하고 나서 되게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그리고 무키타리안 선수 최근 2경기 동안 아주 정말 괜찮은 활약을 보였는데 이 호프만 선수와 무키타리안 선수, 그 다음에 캄플 선수들, 이 선수들 전부 다 공통적으로 활동량을 중시하는 투엘 체제 하에서 네.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자원들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1차 압박이 성공한다면 이제 그 다음 아우바메양으로 연결되는 루트를 제대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물론 사인 선수가 있어요. 누리 사인 선수라고. 이 선수가 터키 출생인데 이 선수가 아직 전열에서 이탈해 있다는 거, 되게 발목 부상으로 알고 있어요. 이 선수가 아직 복귀 못하고 있다는 건 되게 아쉬운 점인데 훔멜스를 포함한
전력 전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스쿼드가 신선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되게 긍정적이죠. 아마 다음 시즌에 괜찮은 활약을 괜찮을 보일 거다. 것 같아요. 도르트문트 진짜 지난 시즌에 보니까 팬들이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마음고생.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도르트문트 팬이에요. 아, 네. 마음고생 많으셨겠네요. 되게 좀 힘들었죠. 도르트문트 경기를 분석할 때마다 아, 얘네는 이길 거야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객관적인 분석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르트문트가 솔직히 뮌헨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팀들에서 기본 전력에서는 다 우위에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되게 힘들게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콜라는 달았답니다. 그리고 리버풀보다 더 힘들었을 것 같다. 리버풀만 하겠어? 네, 솔직히 낭만님. 저번 시즌에 이 도르트문트가 네. 리그 최하위를 찍고 올라온 팀이에요. 네. 강등 그쵸, 18위를 그쵸. 찍고 다시 올라온 팀인데 아마 그 급변하게 된 계기, 다시 상승 기류를 탈 수 있었던 계기가 이제 클롭 네. 감독이 저는 이번 시즌 끝으로 사퇴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한 맞아. 직후였거든요. 그때부터 도르트문트가 갑자기 좀 되게 쫙. 극적으로. 네. 도르트문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되게 이 팀 케미 오. 그런 게 되게 좋아요. 그러고 나 리그 종료한 2라운드 전에 번복하지. 사실은 2년 더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제 저희가 다 하나씩 건드려 봤는데 또 이 분데스리가 하면은 한국 선수들이 가장 맞아요, 또 맞아요. 많이 뛰고 있는 리그예요. 네, 맞아요. 한국 선수들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일단 레버쿠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되면. 그쵸. 이제 레버쿠첸 왜 손흥민 선수가 네. 레버쿠첸의 핵심 전력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한잔해. 한잔하고 뭐해. 입이 마른 것 같아. 피디님 이거 좀 치워주세요. 하여튼 이 손흥민 선수가 네. 지난 시즌에 팀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네. 아마 다음 시즌에 이 손흥민 선수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슈미트 감독이 원래 사사이를 정말로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감독이에요? 네. 네. 근데 레버쿠첸은 4-2-3-1을 정말로 많이 썼잖아요. 지난 시즌 내내 뭐 4-2-3-1 전력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에 영입된 선수 중에 그 선수 누구죠? 피디님 레버쿠첸 네. 공격수. 코카콜라. 갑자기 까먹었어요. 네. 펩시? 아니요. 815. 815? 뭐지? 갑자기 까먹었지? 네. 알려주세요. 유승호. 메이메디. 메흐메디 맞아요. 프라이부르크의 메흐메디 레드잖아요. 선수를, 네. 메흐메디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선수를 왜 영입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메흐메디 선수가 지난 시즌 뭐 두 자릿수 이상의 득점을 뭐 꽂아놓은 것도 아니고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제 기억으로는 4골인가 5골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아마 조금의 고민만 한다면은 왜 슈미트 감독이 이 메흐메디 선수를 영입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뭐죠? 이 메흐메디 선수가 투톱으로서의 활용 가치는 정말로 괜찮은 선수예요. 아마 키슬링에게 다소 쏠려 있었던 이 네. 뭐라 그럴까 일선의 부하를 메흐메디 선수가 좀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제 사실 드르미치 선수가 그 전까지 키슬링의 짝으로 간간히 사사이 전략에서 모습을 드러냈었는데 정말로 부진한 활약을 했고 이제 메넨글라드바로 이적을 했잖아요. 네. 이제 그냥 슈미트 감독이 다시 한번 전략적 실험을 할 것 같아요. 이 메흐메디 선수를 가지고. 네, 네. 그랬을 때 이 손흥민 선수의 입지가 어떻게 될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확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어느 위치에서도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가장 가능성 있는 자리는 좌우 측면인데 좌우 측면에는 좀 더 윙적인 역할에 특화된 자원들이 많아요. 브란트 선수나 벨라라비 선수가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하기에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자리를 옮기기에는 이 차라노글루 선수나 누구냐 크라머 선수, 벤더 선수들이 되게 괜찮은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아마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보면 좀 붕 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팀을 뜰 때가 됐어. 그렇게 잘했는데 지난 네. 시즌에. 근데 고민의 여지가 없는 게 4-2-3-1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그쵸.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새로운, 그러니까 맞아요. 그 감독이 4-4-2 체제를 좋아하신다고 네. 하시니까. 근데 레버쿠첸의 입장에서도
이제 유럽 일정과 리그 일정을 병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다양한 전략적 가짓수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4-4-2 전략과 4-2-3-1 전략 두 가지 대안을 두고 좀 저울질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12월 달에 막 갑자기 손흥민 안필드 급물살 막 이런 거 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괜찮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레버쿠첸에 있는 손흥민 선수가 다른 타 리그에 가서 지금 레버쿠첸과 같은 팀 컬러가 아닌 팀, 네. 다른 팀에 가서 제대로 활약을 할 수 있을지 저는 되게 의문이거든요. 어떤 리그요? 예를 들어 EPL이나 K리그 챌린지? 되게 힘들 것 가능성 같아요. 있잖아 네. 솔직히. 가능성이 뭐. 없진 않죠. 근데 되게 근데 EPL도 많이 얘기 나왔었잖아요. EPL에 가면 저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음. 네. 이제 손흥민 같은 선수는 딱 레버쿠젠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선수. 저는 이렇게 정의내리고 싶거든요. 박항서 감독님이 웃고 계신다고? 상주성무 감독님이 치열한 영입전이 붙겠죠. 상주와 이제 안산. 안산 경찰청과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레버쿠젠이 또 문제가 있는 게 기존에 이제 기존의 팀의 핵심 네. 수비였던 토프락 선수, 터키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프리시즌 일정을 소화하다가 햄스트링 힘줄이 끊어졌어요. 예, 그래서 전반기 전체를 날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되게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토프락이 만약 빠지게 된다면 이번에 함부르크에서 영입된 유망 자원인 타 선수가 있어요. 조나단 네. 타 19살 선수인데 이 선수랑 파파도플로스프스키 맞아요. 네. 파파도플로스프스키 이 선수 둘이서 어떻게 짝을 맞춰야 돼요. 지금 예드바이 선수도 가벼운 부상으로 팀을 이탈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레버쿠젠도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얘기하셨던 류승우 선수. 네, 류승우 선수. 이 선수는 좀 이번 시즌 아마 지난 프리시즌 일정에서 류승우 네. 선수가 교체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한간에는 다른 리그로의 임대 가능성도 있다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찌라시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냥 찌라시로 끝날. 네, 그래서 아마 팀에 남는다면 브란트 다음 옵션이 되지 않을까. 네. 임대원 류승우 임대를 되게 많이 가시니까. 브라운슈바이크 갔었죠. 브라운슈바이크에서의 활약도 되게 괜찮았어요. 응. 지난 시즌 후반기에는 개인적인 문제로 출전을 못했다고 알고 있는데 예. 올 시즌은 되게 괜찮은 서브 자원이 되진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얘기 나온 뭐 류승우, 지동원, 손흥민 선수 외에 다른 이제 선수들은요? 구자철 선수가 있겠는데 네. 구자철 선수는 제가 지금 꼽고 있는 한국 선수들 네. 중에서는 가장 입지가 좁은 선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네. 지금 마인츠가 중원을 꽤나 탄탄하게 구성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슈밋 감독이죠. 슈밋 감독도 나름의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그 감독이 2년 차에 슈밋 감독이 나름의 팀 컬러를 마인츠에 녹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구자철 선수는 그 슈미트 감독의 플랜에서 확실히 좀 뒤처진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간간히 측면 기용을 하긴 했어요. 근데 측면에는 마땅한 자원이 없는 게 또 문제긴 해요. 측면에서 제가 저번에 언급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인츠의 중원이 되게 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도르트문트에서 호프만 선수를 데려왔었는데 이 선수는 또 중도 하차를 했죠. 낙마해서 부상으로.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다 할 가짓수 없이 마인츠가 고생을 하다가 뱅트손이라는 선수를 겨울 이적 신장에 영입을 했어요. 이 네. 선수는 풀백 자원인데 네. 이 풀백 자원을 위로 올리는 모험수를 뒀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측면의 가짓수로는 여전히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더 문제인 거는 구자철이 그 측면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그거 올해는- 다른 것 같은데 중반부터. 구자철 선수가 가장 빛을 잘 발할 수 있는 마인츠에서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2선 중앙 센터지 여기 딱. 딱 중앙인데 네. 그 자리에서는 이미 확실한 주전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말리 선수라고. 말리. 네, 이 선수는 사실 전형적인 중앙 미드필더는 아니에요. 측면에서 뭔가 커팅 플레이, 뭔가 크랙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원인데 마인츠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되게 정적인 플레이를 고수한다고 했잖아요. 뭔가 중원에서의
크랙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자원을 슈밋 감독이 지금 딱 마일리로 꼽았거든요. 네. 마일리 선수가 아마 당분간 계속 중원의 제1 선택지로 꼽힐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물어보셔서 이것도 지금 다 김진수 박주. 네, 김진수 박주호도 말씀해달라고. 박주는 뭐 박주는 인생의 위너고. 호펜하임 왜죠? 그는 알프스 소녀를 네. 그렇습니다. 호펜하임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호펜하임은 뭐 크게 선수단의 변화는 없어요. 사실 모데스테 선수 이런 선수들 지난 시즌에 좀 부진했던 선수들을 정리를 했어요. 오히려 정리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네. 카다라백 선수가 있어요. 카다라백 선수는 김진수 선수보다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의 풀백인데 다행히 우측 자원이에요. 김진수 선수는 왼쪽 자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포지션 경쟁을 할 일은 없는데 좀 중앙 센터백, 네. 센터백 자리와 좌측 풀백 자리를 겸할 수 있는 톨레안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김진수 선수보다 좀 어린 선수예요. 네. 근데 이 선수와 아마 다음 시즌 이 왼쪽 풀백 자리를 놓고 경쟁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카다라백 선수가 워낙 공격적이거든요. 우측에서의 공격력이 엄청난 선수인데 네. 여기에 균형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는 좌측에서는 좀 수비지향적인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왜 좀. 아니요. 말씀 당신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김진수 선수보다는 톨리안 선수로 이제 좌우 밸런스를 좀 맞출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1라운드도 김진수 선수는 결정할 가능성이 높죠. 톨리안 선수가 아마 좌측 풀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번갈아가면서 잘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괜찮아요. 네. 한 20게임은 뛰겠지. 네. 왜냐면 좀 뭐라 그럴까 활용 가치가 좀 완전 다른 선수거든요. 색깔도 네. 다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주전 가능성이라고 해야 되나? 로테이션 네. 출전은 가능해 보입니다. 네. 네. 대답이 좀 되셨나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네. 우리 한번 얘기해줘야 돼. 그거 우리 그 선수들 분데스리가 2에 네. 쌍파울리의 최경록 선수도 있고 아, 박이영 선수 있고. 박이영. 아, 맞다. 네. 얼마 전에 박이영 선수가 연락이 뭐 박이영 선수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뭐 컬럼에 몇 번 소개가 돼서. 그리고 약간 기광용 닮은. 네, 잘생겼어요. 근데 뭐 신데렐라 같은 스토리로 정말 본인이 여러 유럽 팀들의 노크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최경록 선수가 속해 있는 쌍파울리에 입단을 한 선수인데 얼마 전에 이제 쌍파울리가 이제 시즌을 개막해서 경기를 뛰었다는 거예요. 경기를 뛰었다는 네.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네. 야, 너 분데스리가 2 가자마자 데뷔하고 주전으로 2게임 뛰고. 야, 근데 기사가 안 나지? 봤더니 리저브 매치였어. 근데 어쨌든 뭐 의미 있는 일이니까. 예, 뭐 최경수 선수도 지금 이제 그 대표팀도 합류됐었는데 그 올림픽 네, 코도 네. 한번 뭐 하여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분데스리가 2에도 이런 한국 선수들이 있으니까 재밌게 보시면 또 될 것 같고요. 네. 네. 올해 근데 이제는 보기가 네. 힘들어서 중계가. 하이라이트로. 아마 다음 시즌에는 분데스리가를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는 좀 네. 더 편하게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뭐지 올해 이제 JTBC에서 분데스리가 중계하잖아요. 네네. 해설자 명이 모자라다 그러는데 콩비트 추천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방송에 좀 좋아하시는데? 맛도 좀 드렸고. 그리고 지금 표현력도 되게 풍부해. 어휘랑과 있는 어필해 지금 어필. 그리고 또 이쪽 측면 얼굴 괜찮으시다고 하시고. 근데 솔직히 분데스리가에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 잘 알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분데스리가밖에 모르는 바보잖아요. 그쵸? 완전. 예. 진짜 아까 막 우리가 얘기하니까 K리그 하나도 모르고 막. 두유노 이재성? 이재성도 이재성도 모르고. 알죠. 완전 분데스리가밖에 모르는 바보셔. EPL도 되게 많이 봐요. EPL이랑 두유노 안용우? 모르잖아! 아, 모르잖아! 전남에 멤버 봤을 때 들은 두유노 오르샤? 저는 모르잖아 오르샤! 오르샤는 거 알아요. 최근에 되게 각광받고 있는 오르샤 어느 팀이야? 알려주세요. 울산. 전남. 아 울산 심했다. 분데스리가는 정말 아니, 제가 뭐 가끔 포칼이나 네.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나 독일 팀 경기를 하면은 무조건 찾아요. 이게 우리 회사 스포츠그룹의 장점이에요. 네. 이거 콩비트도 그렇고 뭐 저번에도 종진 분석관, 뭐 최인혁 분석관 다 이제 분석가들이 있는데 저희 PD님이 네. 계시고. 근데 우리 PD님은 이제 뭐 그쵸. 네. 근데 각자 맡은 리그가 있어요. 네, 각자 네. 맡은 리그가 있는데 정말 각자 맡은 리그는 아마 국내에서 거의 한
탑5 정도에 들 정도로 전문성과 정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계 자료를 좀 뽑을 때도 많이 부탁을 하는 편입니다. 항상. 네. 회사에서 K리그 퀴즈 한번 하라고. 아, 우리 또 K리그 담당하는 친구 있어요. 이준호 네, 분석관. 이준호 분석관. 네, 이준호 분석관은 K리그 클래식, 챌린지 이렇게 전문성 있게 다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KBS에서 사실 클래식 중계를 하다가 요즘에 동아시아컵 때문에 쉬었잖아요. 네네. 클래식이. 그래서 물론 이제 딜레이 중계이긴 했었지만 이제 챌린지를 두 번을 했었어요. 뭐 새벽에 중계하긴 했었지만, 근데 부채. 근데 그 경기가 이제 수원 FC랑 부천 FC 그 CC의 데뷔전. 그리고 하나 또 어디 했더라? 서울 이랜드 대 1등으로 이긴 건데 서울이. 안양. 그렇게 두 경기를 중계를 했었는데, 뭐 이랜드 경기나 뭐 가끔 이렇게 좀 챙겨보긴 해요. 보는데 솔직히 뭐 수원 FC나 안양 FC나 뭐 현장 가서 직관한 거의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자료를 좀 요청을 했죠. 네. 이준호 분석관한테. 근데 그랬더니 뭐 거의 뭐 A4 용지 한 대여섯 페이지 넘는 그런 거의 논문급 글자 크기 팔로 해갖고 뭐 이렇게 무게 뭐 해갖고 주긴 줬는데. 붙잡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뭐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있어서 참 콩비트도 분데스리가에 대한 정보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JTBC에게 좀 어필했으면 좋겠어요. 오, 이제 전문 방송인으로. 와, 근데 오늘 되게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꿀티니님, 네네치킨님, 굵은악마님, 코리아노님. 갑자기 네. 채팅창이 왜 이렇게 많아졌냐? 그러니까 정말로 오늘 진짜 네, 처음 뵙는 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어야 될 텐데. 네, 오늘 그래서 진짜 방송밖에 모르는 바보, 분데스리가밖에 모르는 바보, 방보, 분보. 네, 이영기 분석가님과 저희 오늘 분데스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또 재밌게 알려주셔서 저희가 뭐 언제 끼어들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되게 이야기 재미나게 잘 들어봤어요. 혼자도 될 것 같아. 근데 다음에는 좀 합을 맞추는 약간 좀 그런 방송을 좀 해야 돼. 제가 너무 막 혼자 얘기하니까 잘. 네, 귀담아 듣겠습니다. 또 방송 고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아니, 제가 되게 모자라서 아니에요. 네, 이런 겸손 같지도 않은 아, 겸손. 정말. 오늘의 키워드 세 개는 네, 방송 이연기, 분데스리가, 분데스리가 콜라 세 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세 개로 요약될 수 있다고. 왜 그래요, 피디님? 진짜.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많은 분들 기다리시는 가운데 나오셨는데 오늘 좀 어떠셨나요? 꽤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아마 리그 정식으로 다 개막을 하면 네. 아마 리브 프리뷰로 좀 더 많은 방송 분량을 네.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네. 좀 더 좀 유익한 시간이 네.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님은 또 그러면 오늘 못 주무시고 중계하러 가시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윈터 이즈 커밍. 왔어요 아이고. 이제. 왔어요 이제. 제가 아니 진짜 진짜 비시즌 중에 한 번 나 악몽을 꿨다니까. 어떤 악몽을 자고 꿨어요? 있었는데 갑자기 소스라치게 깨었고 와 봤더니 꿈속에서 8월 중순인 거예요. 너무 색깔하다. 오씨 개막이야 이제. 그래갖고 근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뭐 챔피언스리그나 올해 이제 유럽 대 일정 스케줄이 쭉 나와서 확인을 쭉 했는데 정말 타이트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뭐 해야지 뭐 재밌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참 묘해요. 사실 6월에 유럽 축구 시즌 끝나고 7월 그리고 8월 초에는 유럽 축구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많이 하던 경기 중계를 7월 달에는 뭐 K리그 위주, 그러니까 일주일 되면 한 번, 두 번 뭐 요 정도 하다가 휴식기하고 뭐 나름 근데 휴식기 때 또 항상 바빠요. 또 뭔가 하여튼 이상해. 근데 또 이번에 네. 되게 바쁘셨잖아요. 또 뭐 사람 만나고 하다 보면 바쁜데 근데 약간 중계 수가 주 단위로 좀 떨어지는 그런 7월 그럴 때는 뭔가 좀 뭐 스케줄적으로 여유가 있기는 한데 중계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남이 하는 축구를 보면은 내가 뭔가 해설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 편하게도 보다가
이게 항상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선수할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은 훈련이 되게 막 힘들고 그럴 때는 쉬고 싶거든. 그냥 5훈련 빼고 싶고 아 내일 아프다 그러고 하루만 쉴까 막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막상 또 휴가를 줘버리면은 네. 한 2, 3일 지나면 축구하고 싶어요. 볼 차고 싶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것 같아요. 해설도 한 그렇게 막 정말 빡센 일정을 하다가 7월에 조금 한가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고 싶더라고요. 어제 이제 스튜디오에서 K리그 그 유스 18세 있잖아요. 네. 유스 챔피언십 전남 유스랑 어디였냐 어제 결승전이 울산 유스랑 결승전을 이제 생방송을 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그동안 K리그는 현장 중계 많이 했었는데 또 유럽 축구 하듯이 스튜디오 중계를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어제. 네, 그래갖고 뭐 오늘 경기가 굉장히 사실 좀 기대되긴 합니다. 네, 오늘 이따가 3시 반에 안 주무시는 분들 많이 봐주세요. 네. 어떻게 아니 그리고 오늘 오셨는데 눈이 빨가신 거예요, 위원님. 네, 준비 좀 하니까 그러니까. 뭐 항상. 근데 저 이제 저랑 우리가 이제 축구화 시작하면서 알게 됐지만 저 이제 8월, 9월, 10월 이때쯤 되면은 항상 이래요. 네. 미생의 오 과장님 있죠? 눈 맨날 빨간 상태로. 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위원님 하품하셨다고. 나도 모르게 나온 것 같은데. 피곤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좀 대답이 되셨을까요? 지금 굉장히 또 이제 바쁘게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안 주무시는 분들 또는 깨어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중계 잊지 말고 봐주시고요. 근데 뭐 새벽 중계가 뭐 힘들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아까 제가 뭐 의식을 못하고 하품을 했나 봐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거는 뭐 불쾌하셨다면서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뭐 사실 새벽에 많이 하잖아요. 새벽에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의 몸이 아무리 그 익숙하다 하더라도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잠도 못 자고 뭐 챔스 기간 때는 하다 보면 막 30몇 시간 깨 있을 때도 있어요. 뭐 제정신이 아닌데 근데 뭐 마음 다 잡고 계속 하긴 하는 거죠.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유럽 축구하는 해설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컨디션을 시청자들이 아무도 고려해주지 않아요. 네. 그렇죠. 이게 프로무대이기 때문에 내가 뭐 피곤하다고 해서 뭐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거 시청자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거든.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뭐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상황이든 해설을 하면은 뭐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해야 되고 몸 관리도 잘해야 되고 저 가끔 감기 걸렸을 때 약 어떻게 먹는지 알죠? 회사에서 몇 번. 고개를 PD는 이렇게 아닐까요? 끄덕끄덕 하시는. 그러니까 제일 그거야. 해설할 때 가장 큰 적이 감기 걸리는 거. 목소리가 안 나와버리니까 막 코맹맹이 소리고. 그러니까 제가 나름 건강한 편이라서 감기는 잘 안 걸리긴 하는데 1년에 한 2-3번 되게 심하게 걸리는데 올해는 진아 씨는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갖고 그리고 김 PD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감기 증세가 약간 있으면은 바로 병원 가서 약을 타잖아요. 뭐 아침, 점심, 저녁 타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어치를 한 번에 먹고 그냥 자버려요. 어떡해. 그냥 이거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데 되게 위험한 거 여러분 아니에요? 위험할 수도 위험하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저만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그러고 이제 한 6시간 딱 자고 딱 일어나 버리면은 되게 맹하긴 한데 이게 그냥 그 감기 기운이 다 말라버려요 안에서. 말라버려서 목소리 자체가 정상은 돼요. 아. 네. 따라하시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근데 뭐 나름 노하우긴 한데 이제 진짜 극한 직업 다시 시작되시 조심해요. 괜찮아요. 평소에 운동 많이 해서 안 죽어요. 저희 위원님 힘내시라고 여러분들도 화이팅 같이 해주시고요.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말씀 나와서 해주신 또 많이 준비해주신 이영기 분석가님 감사드리고요. 야 이런 훈훈한 모습. 그 돈 모아서 부약 좀 지어드리라고 위원님. 오늘 저도 이제 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 했는데 여러분들 불편하진 않으셨는지 약간 걱정이 되네요. 또 오늘 아까 불러드린 새로운 분들 많이 오셨는데 우와 허니에스터님 별풍선 우와.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받아봐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이거 받아서 당황했어. 아 별풍선 때문에 조명이 하나 새로 생긴 거. 네, 맞아요. 여러분 혹시 저희 오늘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기분 탓이겠죠? 기분도 저희 안 샤방샤방한가요? 샤방샤방하지 않나요? 네, 저희가 원래 조명 하나로 조금 칙칙하게 했었는데 조명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저 그래 오늘 들어오면서 완전 환성 질렀어요. 오프닝 멘트로 했어야 되는데 이걸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은
아셨을 거야. 뭔가 다르다는 걸. 노골적으로 옆모습만 보여줘 오늘. 진짜 그랬다고. 조명, 꿀티니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저희 조명도 생겼고, 점점 더 방송 내용도, 그리고 이런 환경도 좋아지는, 저희 축구와 여러분들 앞으로도 쭉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광고가 하나 있어요. 되게 스포츠 그루의 새로운 또 소식인데요. 뭐냐면, 네, 여러분들 이렇게 축구 방송 저희 재밌게 봐주시고 계시잖아요. 이번에는 농구를 좋아하시는 농구 팬분들을 위한 농구 방송을 스포츠 그루에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첫 방송이 내일 수요일에 이 스포츠 그루 TV에서 보실 수 있다고 하네요. 왼손은 거들 뿐이지. 슬램덩크. 아니, 모르셔. 잠깐만, 슬램덩크 안 봤어? 저는 만화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아니, 근데 이건 명언인데. 아니 그거는 청소년 권장도서뿐만 아니라 거의 교과서 같은 만화인데. 남자가 남자 많은데. 그 남자 인생 백서야 그거는. 우리 시대 때 이렇게 살아오면서 남자가 살아오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그 사랑과 증오와 승부욕과 열정과 우정과 청춘과 모험과 도전이 모두 다 새로 있는 그런 정말 끼어들지 못하겠어. 나 내 인생 최고의 만화를 꽂자면 정말 슬램덩크. 근데 저는 네. 피구왕통키 아세요, 여러분들? 알죠. 아니, 피구왕통키를 그거랑 달라요, 조금. 정말요? 취향은 존중하는데. 현실성이 너무 없잖아. 어떻게 6학년짜리가 불꽃슛을 던져. 그거 약간 판타지 느낌이고. 근데 슬램덩크 봤죠? 네. 누구 제일 좋아요, 캐릭터? 그래도 조금 모자란 것 같긴 해도 강백호가. 주인공? 네. 저는 윤대엽을 좋아합니다. 윤대엽이 지금 모르셔. 잠깐만요. 그 하얀색 그 아니야, 그거 머리에 아니야. 이렇게 감독분 있잖아요. 이렇게 에, 안경. 저 에. 봤어요. 아니 그거는 정말 그거 그 그냥 뭐 짧은 수많은 것인 것 스토리의 같아. 일개 부분에 안 선생님은 안 선생님 저 농구가 하고 좋아하는 싶어. 선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선수. 누구? 그 신현필? 아니 눈이 잘 안 보이는 선수인데. 안준호? 눈? 네. 눈? 강백호가 정말 싫어했던 선수로 알고 있어요. 눈 이렇게 안 보여가지고. 헝그리 베스트 5 본 거 아니야? 아니야. 아무튼 네, 어찌됐든 간에. 맞아요. 서태웅. 서태웅 선수 맞을 거예요. 서태웅.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서태웅이 이거 한번 찍혀갖고 그러니까 서태웅 원래 눈은 잘 보이는데 21권에서 이거 어떻게 알아, 서태웅. 21권에서 풍전고등학교랑 전국대회 1차전을 하다가 팔꿈치를 맞아갖고 눈이 이렇게 부어. 에이스킬러 나물이라는 선수한테. 나 다 외우고 있어. 와, 진짜 네네치키님이 아는 척 하려고 애쓰신다고. 맞아요. 서태웅이 그냥 눈 안 보이는 이런 비중이 아닌데. 턱 이렇게. 여우같이 쪽 걔가 이제 에이스야. 근데 이게 네. 그 선수 되게. 전국대회 첫 경기에서 이제 풍전이라는 학교한테 그쪽에 4번 에이스킬러 나물한테 팔꿈치를 딱 맞아서 눈이 이렇게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을 승리로 견인하지. 네. 궁예구나. 아니야. 아무튼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냥 이거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 그래서 스포츠 그리고 TV에서 이제 농구 채널도 생겼으니까요. 내일 첫 방송 농구 좋아하는 친구분들한테 정말 많이 내주셔가지고 네, 보실 수 있도록 또 굉장히 제가 오늘 살짝 봤는데 아름다우신 미모의 여성분이 진행을 하시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내주시고 내일 첫 방송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라인업이 이 라인업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 아니에요. 우리 진짜 아니니까요. 내용적으로 농구와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네, 저희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네, 오늘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가 아닌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8시에도 잊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uess
playing games, keep playing them. I'm just saying, think back then we was like one and the same. On the right track, but I was on the wrong train. It's like that, now you gotta face the pain. And the devil's got a fresh new place to play. In your brain like a maze, you can never escape the rain. Every damn day's the same shade of gray. Hey, I used to have a little bit of a plan. Used to have a concept of where I stand. And that concept slipped right out of my hand. And now I don't really even know who I am. Yo, what do I have to say? Maybe I should do what I have to do to break free. And whatever happens to you, we'll see. But it's not gonna happen with me.